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새잎이 휴면에서 깨어나서 이제 눈을 트고 또 꽃잎도 눈을 터서 싱그러운 봄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싱그러운 봄에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꽃소식과 새잎이 싱그럽게 나는 푸르름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에 반해서 이 푸르름과 함께 꼭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보지 못한 푸르름과 또 수확을 위한 준비들이 봄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은 손님들도 함께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루베리의 잎부터 줄기, 꽃, 과일까지 각종 가해를 하게 되는 블루베리 해충들이 월동에서 깨어나서 이제 봄과 함께 블루베리를 가해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오는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TV에서 올해 블루베리 병해충에 대해서 각각 그 종류와 특징 그리고 방제 방법에 대해서 연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블루베리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녀석 중 하나인 블루베리 해충인 총채벌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진딧물과 더불어서 블루베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녀석 중 하나인 총채벌레에 대해서 이 녀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총채벌레의 생김새라든가 피해 상황, 그 특징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예찰을 통해서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종 바이러스 균이나 또 곰팡이 균에 속하는 블루베리의 병과 그리고 직접 잎을 가해하거나 또 식물체 내 즙을 흡집해서 피해를 주는 해충, 즉 블루베리의 병과 해충들이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병, 즉 바이러스 균이나 곰팡이 균들은 예방을 통해서 방제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블루베리 해충에 속하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진딧물이나 오늘 말씀드릴 총채벌레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블루베리 해충들은 예방이 절대 되지가 않고 반드시 이 녀석들이 출현을 해서 피해를 가해야만이 그 이후에 방제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다시 말해서 블루베리 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이 녀석들의 특징과 생김새 그리고 피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방제를 하기 전에 예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벌레의 방제가 필요하겠는가를 반드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해충들은 반드시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해충들은 초기 단계에 진압을 하느냐 중기 아니면 완전히 만성이 된 유의하느냐에 따라서 블루베리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주냐에 그리고 블루베리의 과일을 수확을 할 때 과일의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녀석들을 죽이는 방제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초기에 꼭 진압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정말 흔하고 큰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체벌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이 총체벌레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블루베리를 가해를 하는 블루베리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다른 해충들과 비슷하게 크기가 2mm 이하로 연한 갈색을 띠는데요. 다른 해충들과는 좀 다르게 이 녀석들은 블루베리의 잎 또는 꽃 그리고 줄기 등에 아주 깊숙하게 알을 침투해서 낳기 때문에 사실 이 알 낳아진 상태에 있어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들이 알에서 깨어난 유충 시기에는 흰색으로 성장을 하다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데요. 유충 단계를 지나서 번데기는 유충과 성충인 중간 단계인 이 번데기 단계에서는 번데기가 되기 바로 직전에 땅 지표면 위로 떨어져서 땅속 깊숙이 들어가거나 방금 말씀드린 식물체의 각 부위별 조직 깊숙이 침투를 해서 육안, 즉 예찰로 보기가 힘든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로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서 올라와서 블루베리의 잎과 줄기, 과일 이렇게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가해를 하는 특징이 있죠. 이 녀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해충들과 조금 다른 것이 피해를 주는 식물체의 특정 부위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그 식물체의 모든 부위를 공략을 하는데요. 즉, 이 녀석들은 줄기, 잎, 꽃, 그리고 과일 등 어떤 특정한 부위를 공략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모든 줄기부터 과일까지 그 개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해충들도 피해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녀석은 특히 블루베리에 있어서는 다른 해충들보다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에게 가해를 당한 식물체의 피해 증상으로는 가해를 받은 부분이 흰색의 흔적과 점점 작은 반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이 녀석들은 꽃이나 과일 등의 적은 개체, 즉 적은 밀도가 가서 가해를 하더라도 꽃이나 과일에 이렇게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긁힘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데요. 그 긁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과일의 품질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블루베리 농가에는 피해를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습한 곳보다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가 건조해지면 그 피해가 훨씬 더 배가 되고요. 그러한 건조 현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서는 정말 총체벌레 이 녀석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통풍이 일반 노지보다는 적기 때문에 건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이 녀석들이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시설하우스에서는 예찰 활동으로 이 녀석들을 초기 진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의 특징이나 피해 상황 등을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녀석들은 개체, 꽃이든 잎이든 줄기든 여러 군데에 발생한다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꽃에
잎 가장자리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이 연한 색으로 처음에 발현이 되었다가 점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한 갈색으로 바뀌는데, 꽃이 개화를 했을 때 이렇게 끝부분이 갈색화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 총채벌레의 의심을 상당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총채벌레가 잎에 가해한 피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잎과 이 새순난 이 잎 두 가지 잎의 정상적인 잎과 다른 차이점이 이렇게 잎맥을 따라서 진한 갈색 또는 아주 진한 갈색으로 현격하니 잎맥을 따라 그 피해 현상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잎을 보시다가 직접적으로 이 녀석들에 대한 예찰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잎맥에 따라서 잎맥이 가장자리가 진하게 색이 바뀌어져 있으면 총채벌레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잎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잎맥에 따라서 가장자리로 아주 진한 갈색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더 발생이 상태가 피해 상황이 나타나면 이 갈색이 점점 아주 진해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잎 한 장을 보았을 때 잎맥을 따라서 가장자리로 우리가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잎맥을 따라서 길게 이렇게 진한 색이 나타나 있다 하면 총채벌레의 피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잎맥이 검어지는 그 단계를 지나서 그 피해가 더 발생이 진행이 되면 지금 이 잎을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잎맥을 따라서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한 다음에 점점 진행이 돼가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죠? 잎에 물집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우들투들한 수포가 지금 생긴 것처럼 보이시죠? 이것이 훨씬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도 꼭 눈여겨보셨다가 여러분 농장의 블루베리 나무 잎에 이렇게 수포처럼 생긴 키 현상이 나타나는 잎을 발견하게 되시면 총채벌레의 피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채벌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봤을 때는 이 잎맥만 따라서 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잎 면적까지 점점 번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 잎은 아주 건강한 잎이지만 이 잎은 인자 막 지금 잎맥을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초기 단계. 여기 이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많이 퍼져 있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 이렇게 잎 전체로 진한 색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은 잎은 이미 진행이 완전히 되어서 고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자세히 기억을 해 두셨다가 꼭 예찰 활동하실 때 이런 색깔의 나뭇잎이 있는 것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을 예찰하는 방법이나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녀석들을 진딧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들은 예찰 활동이 상당히 곤란한 해충이고 또 번식력이 왕성해서 소수의 밀집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불어나서 피해를 유발을 하고요. 또 그 피해의 범위가 어떤 개체를 가리지 않고 식물체 전체에 대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 네 번째로는
이러한 예찰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방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농가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들은 더 세심히 더 중요하게 초기 예찰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녀석들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찰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육안으로 활용을 하는 예찰 활동보다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급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끈끈이 트랩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농가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할 때 많은 농가분들이 이 끈끈이 트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았고, 그런데 이 끈끈이 트랩을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농가분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두는 형태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끈끈이 트랩을 효과를 100%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실 때 식물체, 즉 블루베리가 되었던 다른 식물체가 되었던 식물체의 높이에 약 한 30cm 정도를 띄어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이고요. 거기에서 끈끈이 트랩이 설치가 농장에 하실 때 개수는 여러분이 10장을 하시든 뭐 50장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수개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실 때 반드시 그 간격을 일정하게 해 주셔야 해충에 포획을 하는데 또 끈끈이 트랩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설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끈끈이 트랩을 무작위로 설치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30cm 정도의 높이의 간격은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설치를 해 주셔서 이 녀석을 포획을 해서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끈이 트랩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흰색 종이를 여러분들이 예찰을 하고자 하는 식물체 지표면 바닥에다 놓으시고, A4 용지 정도면 좋겠죠. 그 꽃이나 잎, 줄기, 이 녀석들은 식물체 어느 곳에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체 각 부위별로 툭툭툭 쳐서 건드리시면 그 식물체에 이 녀석들의 유충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A4 용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훨씬 더 쉽게 예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찰에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끈끈이 트랩을 꼭 규정대로 30cm와 일정한 간격, 이 간격을 준수해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종이 A4 용지를 식물체 바닥에 놓고 부위별로 털어서 유충이 발견되는가를 시험해보는 두 가지 예찰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충들은 이 정도까지 예찰을 하지 않는데, 특히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예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녀석들의 번식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아주 극소의 이 녀석들이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농장 전체에 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장에 완전히 퍼져 있을 때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의 효과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100%의 방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수확을 할 때 과일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 이틀 정도의 수고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두 가지의 예찰 방법을 통해서 이 녀석들을 예찰을 해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다롭지만 예찰을 계속 권장을 드린 이유는 이 녀석들은 방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초기에만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해충약이 됐던 해충약에 또 아주 쉽게 진압이 되는 녀석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초기 진압인 경우에 100% 진압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만 지나도 순식간에 농장 전체로 번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퍼졌을 때는 어떠한 약재를 쓴다 해도 100% 방제는 힘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예찰을 통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초기 진압만 가능하다면 100% 방제를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꼭 예찰을 통한 초기 진압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방제 시에 일반적으로 연면 시비 하듯이 방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특징이 식물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골라서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줄기, 잎, 꽃, 과일 그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식물체 아무 곳에나 가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 특징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녀석들을 방제를 할 때는 가볍게 연면시비처럼 하시면 절대 방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꼭 잎의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방제약 살포를 해주시는 게 방제약 효과 살포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려드린 것을 간단하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녀석들은 번식력이 너무 왕성하고 또 초기 예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찰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 끈끈이 트랩 그리고 A4 용지로 예찰하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초기 진압만 하면 또 완벽하게 100% 방제가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꼭 초기 진압을 하시라고 세 가지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또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해충인 총채벌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블루베리를 가해하는 해충 중 아주 흔하게 발생하고 또 피해를 많이 주는 녀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격려가 가득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